이준석 신당은 플러스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어제 예. 이 동일 지역 3선 이상은 15%에 감점을 한다. 이준석 신당이 아니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 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예. 국민의힘에서 이것은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많은 곳은 영남이에요. 아, 그쪽이 이제 이준석 신당으로 그렇기 때문에 갈 가능성. 이준석 신당은 영남을 홈베이스로 해서 신당이 창당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공천 학살이 되면은 우르르 신당에 몰려간다. 그런데 그럼 기다리기만 하면 되네요, 이준석 신당.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일찍부터 재작년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죠. 공천 학살이 되면은 우르르 몰려가면은 기호가 3번 되고 원내 교섭단체 등록하고 원내 교섭단체까지? 등록됩니다. 아, 20명이 넘어요? 넘죠. 국고 보조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제가 해봐서 알아요. 꽃놀이패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예. 꽃놀이패죠. 왜냐하면 안철수, 박지원 조합이 호남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당이 3당으로 확 부상됐잖아요. 예. 그때 호남은 광주 전남북 전체 의석이 30석인데 여기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23석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관악의 김성식, 노원의 안철수 두 분이 되고 비례대표로 해서 38석을 확보했어요. 예. 이준석 신당은 영남을 홈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65석이에요. 그 지역구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살된 중진 현역 의원들이 지금 용액관, 금액관들이 다 부상은 울산, 경남 가잖아요. 경북 가잖아요. 예. 경남을 가기 때문에 그 현역 의원들이 우르르 이준석 신당으로 가면은 나는 이준석 신당은 50석 내외를 할 것이다. 50석?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데 보수적인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로얄티, 충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그러면 판단하시는 높지 않죠.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것은 대구에서도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그렇죠. 예. 경북에서도 67% 아니에요. 지금 경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딱 30%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민주당은 안 찍는다, 절대. 안 찍죠. 그쪽 층은. 그리고 예. 이준석 신당은 영남 보수 신당이기 때문에 찍죠. 그럴 수 있네요. 그런데 민주당 후보가 거기에서 뭐 10%도 못 얻는다면 한 30% 얻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가 있겠네. 예. 두고 보세요. 그런데 예. 이낙연 신당은 홈베이스가 없어요. 호남에서 배척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자신도 자기가 사선했던 영광 한평, 장성 이 고향에도 못 돌아가고 고등학교를 나온 광주에서도 배척을 받기 때문에 예. 또 종로는 더 못 가고 예. 그럼 못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특히 전북은 잼버리 때문에 꽉 뭉쳐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네. 광주 전남은 지금 언론사들이 4번의 여론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미 지금 지지도가 대개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이낙연 신당에서 2등, 3등 한 사람들한테 자기 당으로 와라 하는데 다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온 사람들이 네.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마저도 단 한 석도 확보할 수가 없다. 이낙연 신당은. 네. 예. 그러면 수도권에서 되느냐? 저는 안 되리라고 봐요. 근데 수도권 그런데 말씀 이 말만 하고. 예. 그런데 무슨 역할을 할 거냐?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역할만 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이낙연 신당에서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겠지만 또 다른 마이너스가 이준석 신당을 또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꽤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부 좀 표 이탈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겠죠. 그런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의당 경우도 이준석 신당이 수도권에서 민주당의 표를 잠식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이준석 신당만 제가 재작년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예. 선거는 구도와 바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준석 신당만 있었으면 이 보수 1진보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예측을 했는데 예. 이낙연이 나타남으로써 2대2 이보수 이진보. 이진보 그렇기 예. 때문에 결과적으로 1대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낙연은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거고 이준석은 국민의힘 표를 갉아먹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려워지면은 자기 지지층은 또 뭉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30% 중반 내외가 뭉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 지지층도 뭉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신당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 경험에 반추해 볼 때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과반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총선 후에 전국을 예측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총선도 예.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오늘부터 85일 남았지만 그러네요. 예. 공천이 지금 보면은 2월 말 3월 초까지는 다 된단 말이에요. 이 결과를 보아야 알게 될 거예요. 그 낙준연대는 그러니까 한 당으로 되는 거는 불가능할 것이다. 원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갓파더인 김종인 전 대표도 이건 불가능할 거다. 왜 그러냐? 한국 정치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 앞으로에서 그 전희연 예. 교수가 얘기하듯 남북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남북 관계가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은 미국 대선 전에 타탄두 ICBM을 발사할 것 같고 예. 또 7차 핵실험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총선 전에 IRBM 2, 3일 전에 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더 공격하겠다 하고 김정은은 헌법을 개정해서 주적이다. 다른 나라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터질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북풍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우리 한국 정치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체성이 갈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남을 홈베이스로 하는 이준석 대표는 보수적인 대북 정책을 가질 거고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정의당까지도 포용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이준석 대표 말은 대구를 가면은 얼마나 보수적이냐 하면은 몇 푼 벼슬을 했느냐. 그러니까 대구의 국회의원들은 부장판사, 경찰청장, 예. 장차관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해표 정책, 진보적인 이낙연 신당을 수용하겠느냐 이거죠. 저는 안 한다고 봐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도 저와 똑같은 말씀을 엊그제 하셨더라. 예. 그렇게 봐요.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